오늘은 일본의 서비스 고령자 주택 시장에 왜 이렇게 많은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었는지 그 배경과 흥미로운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주거 시장은 오랫동안 양극화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보조 공공시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부유층을 위한 고급 실버타운이 있었죠. 우리 어머니는 연금이 많지 않아서 공공시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고급 실버타운은 너무 비싸서 갈 곳이 없어요. 이런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바로 중간층 노인들을 위한 주거 솔루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시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2011년 서구주 제도를 신설했고 이것이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서구주 시장에 관심을 가진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연스러운 시장 확대가 예상되었습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문제가 다가오면서 고령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둘째, 기존 시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일본의 전통적인 주택 시장은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주택 건설업체들은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했죠. 한 부동산 개발사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신규 아파트 수요가 급감했어요. 그런데 고령자 주택은 앞으로 20년간 성장할 것이 확실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었죠. 셋째, 정부의 지원 정책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서구주 건설업체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했고 이는 기업들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구주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의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주택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산업에 있던 기업들도 뛰어들었죠.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례 1. 교육기업에서 고령자 주택으로 하견홀딩스 학연그룹. 일본의 유명 학습지 출판사인 하견홀딩스는 교육시장이 축소되자 과감히 의료복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60대 노모를 모시는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학습지 회사가 운영한다고 해서 의아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방문해보니 교육기업다운 체계적인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지기능도 유지되고 계세요. 하견홀딩스는 현재 서구주와 그룹홈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기업을 인수하는 등 시니어 주택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외식업체에서 고령자 케어로 와타미와 손포홀딩스의 성공 스토리. 외식업체 와타미는 음식점 사업이 정체기에 접어들자 서구주 사업에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음식 서비스에서의 노하우를 고령자 식사 서비스에 접목시켰고 이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와타미의 서구주에 부모님을 모신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식사가 맛있다고 하세요. 외식 체인점을 운영하던 회사라 그런지 다른 시설보다 식사의 질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후 와타미의 서구주 사업은 손해보험업계 1위 기업인 손포홀딩스에 인수되었고 손포홀딩스는 이를 발판으로 종합적인 시니어 케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손포홀딩스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험회사는 고령자의 위험을 관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서구주 사업은 그 연장선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을 직접 관리하는 비즈니스로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서구주 시장 진출 사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기존 산업의 한계를 느끼는 기업들은 고령자 주택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사의 핵심 역량을 고령자 케어와 접목시키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초기 진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본의 서구주 시장은 다양성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일본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고령자 주택 시장에 진출하면 좋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